네, 안녕하세요. 특공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원입니다. 오늘장도 참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 특공대가 4명의 특공대원들도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됐죠. 자, 오늘장의 특징주부터요, 특공대원들의 자존심을 건 종목 대결. 거기에다가 시청자분들 고심이 많았던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이런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구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기 위한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 대장입니다.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특공대 다크호스죠. 수익 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계속해서 좀 우울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조금 기운 내서 힘차게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주식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특공, 범 선생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많이 또 지치고 예. 또 아까 앵커님 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밀리고 계속 저점을 좀 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와서 또 어디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또 실망하고 또 힘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우리가 좀 많이 이제 3,000포인트는 그래도 깨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또 많은 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다 있던 흐름인데 또 아쉽게 오늘 좀 어제 오늘 또 아직 하방에서 좀 머물러 가고 있죠. 그 원인은 역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이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오면서 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성장주들이 안 가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 종목들은 또 지금 쉬어가고 또 안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그렇게 키 맞추기를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또 강한 또 랠리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더 조금 시간을 버시고 또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또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네요. 어쨌든 코스피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900선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하시되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수익 대장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공 수익대장입니다. 일단 오늘장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전에 또 우리 범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2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1발짝 잠깐 물러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평정심 잃지 않으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잘 들으셔서 내일장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금 수익 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전문가분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장 얼마나 더 빠질까요?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까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나요? 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흐름인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더 생각해 보시면 힘이 나실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정리해보면서 특징주까지 꼽아볼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좀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수익 대장님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칭찬부터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익 대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또 주식 범 선생님 네. 그 현대 그린푸드가 네. 사실 걱정 처음 편입할 때 안 그래도 네. 그런 얘기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장에서도 빨간 불을 켜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조금씩 요즘에는 그래도 예.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닌데 또 시장이 좀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우리 수익 대장 전문가님께서는 또 요즘 시장에 가장 좀 적합한 테마 순환에서 또 대장주급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미리 선점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첫
첫 만남이 이제 저번 주였잖아요. 맞아요. 저번 주에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저는 사실상 물론 크게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역시 좀 초기 남다르다. 아 이게 좀 저도 이제 오늘 또 거기에 필적할 만한 또 거기에 저는 현대 그린푸드를 갖고 와서 물론 이제 손실은 아니지만 또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대회 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메꿀 만한 그런 오늘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또 많은 또 기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자극을 또 받으셨군요. 아유,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제 수목금 이렇게 3일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스페셜 종목을 오늘 방송 끝나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또 올려주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야 이런 스페셜 종목까지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화면에 QR코드가 나갑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 1899-0294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특공 쓰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특공대가 본 오늘의 특징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시장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1에서 한 2%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장 마감 때는 그래도 다행히 약보합권으로 조금 힘을 내주면서 마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 이야기 하다 보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 뭐 원유 상승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다가 또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환율 상승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의 특징을 그래도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마디로 좀 해보도록 하죠. 주식 범 선생님, 오늘 네. 장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치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장주들은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고 가치주들도 또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릴 필요는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주들을 옥석 가릴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지 않나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성장주라고 할 수 있던 그 차트가 결국 이제 나스닥이 예. 가장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나스닥 지금 차트 이게 월봉 차트인데 결국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함으로써 올라가는 추세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떨어졌을 때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5월선이 이게 지금 만약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가 지금 10월선, 20월선 요 사이가 좀 갭이 좀 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애플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최근 무너지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물론 삼성전자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는데 이 종목들도 생각 외로 좀 지겨워지는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 내지 우하향 패턴들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겠다. 만약에 나스닥이 좀 더 떨어지면서 지연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점 종목에서 사실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 포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옥석 가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지지선들이 61선 내지 121선이 이탈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해지는 그런 지금 3월 달을 좀 지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치주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작년에 소외받았던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BNK 뭐 금융주주라든지 결국 이제 작년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어디 보면 최근 흐름이 매우 좋죠. 그리고 이제 가치주 뭐 제가 뭐 신세계도 우리가 이제 붉은 기둥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30만 원 최대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드리고 나서 무려 20% 가까이 높게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소외받았던 가치주,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성장주에다가 목을 맬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잘라줄 종목들은 잘라주고 또 홀딩하면서 2차 추가 매수할 종목들은 추가 매수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3월 달에는 조정이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어디까지 나올지 또 언제까지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포인트는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된 어떻게 보면 부양책, 미국 부양책을 가장 지금 많이 나스닥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1조 9천억 그 신호탄에서도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또 어디 2차 전지 업종들이 크게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3월 이후에 또 4월, 5월 때 좀 반등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결국은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시장에 맞게끔 좀 포트폴리오도 재점검하시고 필요한 종목은 남기시고 또 새로 교체할 종목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도 예. 하고 차량용 반도체 이게 부족하다 하긴 하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가 계속 요즘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굳이 모든 내 포트를 반도체로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포트가 많으면 줄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은 종목도 조금 분산시킬 네, 필요가 분산시켜야 있다. 되는 네, 거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수익대장님은 오늘 장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 시장이 미국과 장전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 장중엔 또 이제 10시부터 해서는 이제 또 중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전일 미증시에서 국채 금리가 1.6%가량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면서 진짜 약세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또 중국 증시의 낙폭이 줄여지는 모습이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여주는 그런 형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약 5%가량 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부담으로서 작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번 주에 증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3천선을 이탈한 이후에 굉장히 좀 투심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신용잔고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했던 부분에 대한 일부 단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실제로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저점을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월경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접근하실 때에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실적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한 종목에 좀 집중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포트 다변화를 통한 좀 분산 투자 이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여러 업종, 그중에서도 옥석가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시면서 포트폴리오도 분산 투자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았어야 할 특징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범 선생님,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번 주에 좀 가볍게 봤던 테마 예. 종목인데 요즘에 계속 좀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지니틱스라는 이제 회사가 오늘 상한가 네, 맞죠? 오늘 상한가를 예. 기록했어요. 이게 메타버스 주요 테마다 이건 아닌데 오늘 결국 주요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웨어러블 이제 워치 시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도 웨어러블 IC 그 반도체 회로 칩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회사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웨어러블 시계 부품 장비들이 한번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종목들이 떠주는 그런 이력이 있는 이제 지니틱스인데요. 지니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웨어러블 쪽 IT, 그러니까 스마트 이제 VR이라든지 IR 그 웨어러블 칩이 어떻게 보면 또 메타버스의 가장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이슈가 나오면서 좀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동안 이제 박스권을 거치고 나가다가 그러면 차트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흐름은 아닙니다. 이게 코스닥 종목인데 결국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좀 많이 코스닥은 많이 조정은 나왔지만 60일선은 지켜주면서 뭔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정도 이제 빵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행보를 좀 거치고 나다가 결국 이제 재료를 기다린 거죠. 메타버스로 엮일 것이냐 뭐 다른 재료를 엮일 것이냐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재료가 터지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스마트워치 그 부품주로 좀 올라간 흐름인데 결국 테마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강했던 뭐 예를 들면 우리 수익대장님이 추천해 주신 선의 시스템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거의 대장 이력으로 저번 주에 올라간 흐름인데 결국 이 종목은 오늘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결국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뭐 아까 지네틱스라든지 또 지니뮤직 이런 종목도 결국 오늘 시장 코스닥은 좀 무너졌지만 오늘 장중이 지금 10%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메타버스, 텐센트와 어떻게 보면 좀 엮여져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그렇게 올라간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아직 테마가 끝난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단기 포인트로 좀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오늘 제가 또 가져온 그런 종목도 또 메타버스 관련주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서 관심주로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랑도 이슈가 묶였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 신기술 웨어러블 대전이 네. 임박했다. 결국 애플워치보다 삼성 갤럭시 워치에서 네, 먼저 그렇죠. 시연된다 이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니틱스 굉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지 시장 흐름을 또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던 종목, 거기에 메타버스 정말 핫하죠. 네, 또 탑니다. 엮일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오늘장에서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대장님. 어떤 특징주도 보셨나요? 네. 기대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테마 중에 하나인 바로 금융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KB금융을 제가 특징주로 오늘 꼽아 보았는데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 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6% 이상을 상회해 주면서 물론 지금 현재는 1.5%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이었던 1.5에서 1.7 사이 요 구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 KB금융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1조가 넘는 기업이 어제 오늘 합치게 되면은 거의 약 10% 이상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019년에 고점 구간을 2019년 말이죠. 이 구간에 지금 최근에서야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부터는 좀 금융주가 작년 말 수준을 돌파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KB금융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어제 오늘 10% 이상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제 추후에 관련 금융주들 중에서 물론 보험주가 될 수도 있고 은행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이 KB금융보다 낮은 종목군들도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같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금융주는 당분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은행 금융주들이 핫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이슈 때문에 그런지요. KB금융 같은 경우 지난주에 외국인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편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B금융이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느라 지난달부터 보면 또 30%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이 올랐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또 은행주들은 조금 소외되어 있던 또 종목이기도 네, 그렇죠. 하잖아요. 코로나 구간 때는 좀 네. 많이 소외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금 부상한 그런 은행 금융주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KB금융에 대해서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 시간 가장 기다리시겠죠? 기다리던
기다렸던 그 시간, 바로 종목 대결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오늘 편입되는 종목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특공 대원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2주 동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각 특공 대원들만의 관심주뿐만 아니라요. 특별한 매매 성향부터 그들만의 전략 기법까지도 함께 챙겨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일단 룰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대결은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특공 대원들마다 각각 5개의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일단 총 2주 동안 방송에서 4개의 종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스페셜 종목은 실시간 소통방에 공개가 될 텐데요. 지금 주식 범 선생님은 오늘 이 방송 끝난 후에 공개가 될 거고요. 수익 대장님은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괜찮으세요. 오늘 들어오셔도 바로 다시 올려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과연 각각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스페셜 종목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간의 종목 대결이 끝나고 2주차 금요일에 종가 기준 종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특공 대원이 우승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특공 배지가 수여되고요. 또 종목 대결이 끝난 후에 특공 본부장인 저와 함께 특별 단독 출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또 저와 어떤 분이 함께하게 되실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종목 대결 6일 차입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알아보도록 하죠. 네, 3위, 2위, 1위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요. 1위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수익대장님이 3월 3일에 편입한 선익 시스템 31%대 수익률로 1위를 아주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대장님의 두 번째 편입 종목도 좋은 활약 펼치고 있죠. 어제 3위였는데요. 오늘 2위로 또 한 계단 치고 올라갔습니다. 대한해운 상승률 8.88%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3위는요. 초승달 전문가입니다. 세아베스틸이 8%대 수익률로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3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야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9회 말 투아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종목 대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금요일까지도 계속되고요. 또 스페셜 종목으로 인해서 우리 또 1, 2, 3위뿐만 아니라 이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종목까지 챙겨보시기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가능하세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종목 그리고 우리 특공 대원들만의 전략까지도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장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룰 안내도 해드렸고 순위 확인도 해봤는데 사실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주식 범 선생님께 좀 죄송하지만 약간의 편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괜찮으시죠? 뭐 네. 프로의 세계는 냉철한 거니까요. 네, 죄송해요. 냉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1, 2위를 아주 몰고 있다 보니까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치고 가는 게 너무 네. 빠르고 또 좀 날카롭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굉장히 좀 더 긴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종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익 대장님, 아니 비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수익 대장님만의 종목을 선정하는 특별 비법이 있는 건가요? 살짝 힌트라든가 조금 공개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번 수익률 배틀에서 네. 우승을 한다면은 오, 금요일에 예. 한번 공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스케줄표에 적어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스케줄. 예.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비법을 얻으려면 금요일 출연을 위해서 우승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률이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편입하자마자
바로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좀 리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포트에 편입할 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목표 수익률 자체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그 선익 시스템에 비해서 낮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수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가 편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BDI 지수라고 하는 이 그 발티구님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2022년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페노션이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연관이 있는 HMM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반면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장중에 10%가량 급등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는 약 5%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편입한 이유는 우선 업황 자체도 지금 지속적인 밸류에이션을 높여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대한해운에 대한 주가 밸류에이션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낮춘 이유는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 노선 항로에 대한 노선을 이미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노선을 수주를 따내는 부분이 굉장히 매출이 잘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수익률 목표치는 3,800원을 잡아드렸던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앞전에 과거 1월 5일경이죠. 1월 5일경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긴 장대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금요일 장에 일부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료와 수급을 통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가 바로 또 우리 수익대장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해운이 역시나 또 잘 걸려들었네요. 아, 네. 어떻게 잘 걸려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미소가 여유로우십니다. 자, 계속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주식 범 선생님, 이제 3일 남았어요. 네. 3일 남았는데 자, 세 번째 종목을 편입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네, 결국 차트 좋고 또 재료만 있다 그러면 항상 끝까지 가봐야 된다. 금요일 종가까지 그럼요. 가봐야 되는 게 이제 주식 예. 흐름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지금 남은 또 어떻게 보면 수목금 안에서도 좋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공개해 주시죠. 일단 오늘 제가 아까 반도체 안에서도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종목명은 좀 요즘에 가장 좀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 칩스앤미디어라는 어쩌면 코스닥 중소형주를 오늘 예. 좀 편입을 해볼까 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칩스앤미디어의 테마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결국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받았던 거는 역시 차량용 반도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차량용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결국 요즘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깨져 있는 최근에 고점됐고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유일하게 아직 21선, 11선을 지켜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줘서 오늘 좀 편입을 가져왔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테마가 한번 딱 뜬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탁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실적이 바탕으로 된,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떤 재료를 엮였냐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강현실, AR, VR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팹리스 회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칩스앤미디어 팹리스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엮이면서 최근 차트 한번 보시면 3월 2일 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23%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이슈가 엮여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많이 치고 올라가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좀 떨어지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지금 완만하게 좀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눌림목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로블룩스가 이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새벽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일 정도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도 같이 엮여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칩셋 미디어 다른 촬영용 반도체에 비해서 차트가 가장 좋다.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반도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메타버스까지 엮여져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 그리고 만약에 시장까지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종목을 공략 안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이게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핫한 테마죠. 또 메타버스까지 메타버스. 연결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뭐 일정과 재료를 통해서 또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뭐 차량용 반도체 일정은 뭐 지금 부족하다는 수요와 공급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좀 내일 모레 또 이제 새벽에 상장하는 이제 로블룩스 메타버스 그것도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지금 대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내일장도 중요하고 이제 내일 모레장도 만약에 모레장까지. 로블룩스가 이제 만약에 새벽에 상장을 했는데 급등을 해버려요. 예. 만약에 같이 따라오게 그러면 되겠군요. 아침에 좀 더 뜰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좀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굉장히 전략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칼을 갈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렇죠. 될까요? 이제 뭐 예. 다른 전문가들 이제 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뭐 대형주로 좀 많이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중대형주도 이제 충분히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뭐 수익대장 전문가님이 바로 뭐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또 뭐 그 다음날도 뭐 10%막 이렇게 뜨니까 예. 좀 한번 승부수를 또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특공 대원의 네. 대장으로서 자 네.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보시나요? 일단 목표가는 여기서 이제 전고 좀 돌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봉 흐름에서 결국 이제 요것만 19,000원만 뚫으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이 종목은 변동성이 조금 만약 고점에서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종고점을 돌파하는 그 라인대 가장 매물대가 좀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 2만 원을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시장이 막 급락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리스크도 좀 단기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요. 16,000이 깨지면 15,900원이 어떻게 보면 20에서 이탈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정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대결의 승부수로서 칩셋 미디어 가지고 나오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수익 대장님의 세 번째 편입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추천해준 종목들이 원체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예. 저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앞전에 제가 KB금융을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지금 여의도에 최근에 한 백화점이 개장을 하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 오늘 다녀왔는데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렇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근데 이제 소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고용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년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바로 종목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입니다.
오, 사람인 HR이요? 네. 의외네요. 예. 네. 사람인 HR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용이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후에 좀 고용이 늘어날 거다,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30%의 성장성을 보여줄 만큼 굉장히 재무 건전성은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 기술을 통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영상 면접이라든지 인재풀, 프리뷰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과거에 기존 매출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는 부분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후에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재료 설명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인 HR 사실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이제 내가 오늘로 끝내겠다, 약간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째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예. 3번째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또 공개를 했는데 이제 스페셜 종목이요. 그렇죠. 스페셜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목표치가 좀 높습니다. 오.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딱 현재 수준 정도 네, 만족할 수 이미 있겠다. 공격적인 종목은 스페셜 종목으로 실시간 소통방에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스페셜 종목 궁금하신 분들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죠? 코드 스캔 참여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HR을 편입을 했는데 내일 편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바로 목표가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제 고점 구간들을 돌파를 못하다가 이제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돌파 이후에 이제는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손절 구간은 딱 이 지지 라인 29,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 역사적인 고점 구간이 33,3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33,3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없다. 즉 기대치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치는 33,000원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인 HR 오늘 거의 3%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31,000원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목표가 33,000원, 아무래도 3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좀 짧게 잡아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9,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 범 선생님은 칩셋 미디어, 그리고 수익대장님은 사람인 HR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서로 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리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범 선생님 어떠세요? 네, 요 종목 칼을 갈았다. 이것도 칼을 이것도 칼을 갈았다. 예, 안 갈았다고 이제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좀 칼을 간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책주들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요번 우리 대한민국 정권에서도 결국 일자리 정책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엮이면 좀 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좀 차트인 것 같아요. 좀 월봉 흐름으로 왔을 때도 결국 이제 이 박스권 이 33,000원이 뚫으면 진짜 이제 대선 가기 전에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요번 주 안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요번 주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다음 대회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수익대장님 안 쓰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갖고 올 수도 있는 줍줍 하는 네, 건가요? 줍줍 그만한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또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훈훈하네요. 네, 좀 훈훈해야죠. 일단은 지금 일단은 순위 나중에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네, 이러다가 뒤통수 치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들어봤고요. 자, 수익대장님은 어떠세요? 예. 사실 이 칩셋 미디어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칩셋 미디어 차트를 보는 순간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금 대량의 거래량들이 3월 3일경에 한 차례 들어와 준 이후에 지금 지지를 잘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렇게 좀 아랫골이 좀 달아주면서 저점 올려주는 모습, 내일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에서 특히나 지금 로블록스의 상장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종목으로 한번 좀 역전을 노려보려고 준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종목 또한 좋았다.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하죠? 네, 일단은 예. 좀 사이가 좋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네.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맞죠? 네, 사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만요.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규식 범 선생님은 칩스앤 미디어 그리고 수익 대장님은 사람인 HR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두 분이 보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모두 다 좋은 종목이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흐름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편입 종목 알아봤고요. 시청자분들 또 이 시간도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더 많이 봐드리려고 오늘은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짧게 좀 알려드리면요. 화면에 QR코드 나갑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며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아래쪽 하단에 실시간 소통방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단 뭐 종목 구출을 위해서 보내주셔야 할 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입력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문자방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특공. 자, CS 윈드가 올라왔네요. 91,5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CS 윈드 뭐 요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동안 좀 마음고생하신 분들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식 범 선생님 이 종목 어떻게 봐드릴까요? 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올라간 거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예. 펼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풍력 대장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지금 풍력 테마주인데요. 결국 이제 차트가 최근에 이제 꺾이면서 이제 고점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긴 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이 출발한 5월 달에 2만 원부터 결국 1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결국 이제 한 10개월 정도까지 흐름을 해서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상태죠. 이게 5월선이 지지를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5월선도 밀리고 좀 10월선까지 그러면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성장주들이 한번 흐름이 쉬어가는 흐름이라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에 7만 원, 8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인 반등 포인트로. 근데 이게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갈 힘은 만약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비중이 높다 그러면 저는 8만 원부터 비중을 오히려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종목을 좀 더 한 6개월 이상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봐야지 다시 9만 원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비중 줄여가는 라인 때는 8만 원으로 잡아드리면서 네, 마감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종목 구조 도와드려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봄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팜스토리입니다. 1,9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곡물주 괜찮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수익대장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미국 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라든지 철강석, 니켈, 구리 이런 것들도 모두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구리가 아니죠.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테마 형성이 됐을 때 이 팜스토리가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러한 모멘텀, 이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비중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주면서 긴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상승 이후에 한 차례 거래가 좀 마르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일 이제 장중에 또 10%가량 상승을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시장에 밀리는 여파로 인해서 시장 여파로 인한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앞전에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3월 3일이죠. 이때 물량이 조금 더 한 차례 더 들어와 주었다. 따라서 현재 매물대 구간은 여전히 1,800원대 구간의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뭐 내일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구간, 일단은 밑에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약 1,700원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7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은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추후에 한 차례 이 매수가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000원대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2,000원대를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해주면서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 거죠? 그렇게 좀 네, 너무 저희가 잘하네요. 시간을 줄여본다고 어떻게든 해보는데도 계속해서 한두 분밖에 못 봐드려서 제가 마음이 매번 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종목 구조는 여기까지는 좀 도와드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특공 대원들이 온라인인 또 스트링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익대장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매일 오전 8시 반에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전 8시 반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는 단기 성향을 가지신 단타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8시 반부터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장중에 같이 매매 방송 또는 이제 장중 그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정말 혼자서 더더욱 힘드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첫 매수인데 물렸어요. 저 주린이에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매일 오전 8시 30분에 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좀 장중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저녁엔 또 있습니다. 우리 네. 주식 범 선생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여기 이제 특공 방송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줬던 게 이제 신세계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죠? 예, 네. 신세계 종목이 결국 이제 시장은 많이 꺾였지만 단기간 안에 또 결국 이제 한 달 안에 20%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27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해가지고 특공 종목으로 이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작년에 소외됐고 경기 회복주, 성장주들이 안 가고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제가 오늘 스트림 방송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또 3월 전략 좀 잘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신세계가 비슷한 차트로 되어 있는 또 스페셜 종목도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오늘 또 소통방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안내해 드렸고요. 꼭꼭꼭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셔야 스페셜 종목, 오늘 주식 범 선생님 방송 끝난 후에 또 올려주시잖아요. 이 부분, 거기에다가 같은 편입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얻어가시려면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가능하시니까 1899-0294번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지만요. 내일 더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8시에 찾아뵐게요.